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네요. 또 새벽정이 울립니다. 땡땡땡 하면서 울려야 하는데 요즘 종소리가 울리지가 않네. 보니까 새소리도 안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만 그냥 신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삭막해요. 어린 시절 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딱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새도 안 보이고 까치도 안 보이고 그래요. 요즘 보니까 다들 추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고 또 하루를 또 천혜장과 함께 아주 신나게 즐겁게 또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천혜장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볼 때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잖아. 제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항상 무릎 꿇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달라고 소원 성취 계속 빌게요. 또 이게 새벽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부모님에 대한 또 생각도 납니다. 부모님 다들 이렇게 건강하신지 별탈이 없으신지 한 번씩 전화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찾아뵙고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살아계실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봐야 뭐 땅치고 후회한들 의미 없더라고. 살아계실 때 잘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1997년이에요. 1997년에 그 중국 허난성이에요. 보니까 그 폐지를 주워다 팔면서 하루하루 벌어가는 50세 노총각이 있었답니다. 50세 노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목에 이 버려진 깐나라기를 발견해요. 버려진 깐나라기를 발견을 합니다. 생후 한 4개월쯤 되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생후 한 4개월 정도 되는 아기였는데 남자는 자신도 이 고아로 자라가지고 가족이 없는 그런 서러움과 그런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 바닥에 그 아기를 그냥 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결국 아기의 아빠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름을 하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의 백기, 이 백기라는 그런 예쁜 이름도 이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부모가 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재산의 절반을 털어가지고 이제 증명사진도 찍어 두었는데 친부모는 그 백기를 찾지 않았고 그렇게 남자는 아빠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환경에서의 양육은 쉽지 않았어요. 상당히 힘들겠죠. 자신의 끼니도 이제 줄여가면서 아기를 돌봤는데 늘 부족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커갈수록 딸 백기도 그 가난한 아빠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그 닮지 않는 아빠와 자기 모습에 결국 그 길거리에 버려진 그 자신을 그 지금의 아빠가 거둬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백기는 아빠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도시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살, 24살이 된 그 백기는 연매출 100억이 넘는 한 회사의 이제 CEO가 되는 겁니다. CEO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녀는 평생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아빠한테 큰 세상을 보여주고자 이제 세계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하고 이제 캠핑카를 사서는 74세, 그러니까 74세의 그 아빠를 모시고 여행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철이 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깊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로 부모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낳아서 길러주신 분만 부모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가슴으로 낳아가지고 사랑으로 길러준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 또한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계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요. 뭐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그런 좋은 명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꼭 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를 한번 전달하는 것도 어떻나 한번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은 이퀄 에어컨, 여름 이퀄 에어컨,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답니다.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그 최영준 삼성전자 그 생활가전사업부 에어솔루션 비지그룹 상무, 참 이름도 길다. 하여튼 최영준 상무라는 사람이 서울 서초구 그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그 가진 2023년형 에어컨 공기청정기 신제품 설명회에서 겨울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날 그 비스포크 그 무풍 에어컨하고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그런 신제품 라인업을 최초 공개를 합니다. 최 상무는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에 주안점을 둔 그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무풍 에어컨을 지향한다고 그렇게 신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23년형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은 최상위 라인업인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갤러리, 하위 모델인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클래식,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 무풍 슬림 등 전 라인업으로 이제 무풍 기능을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무풍. 삼성은 무풍으로 나가네. 신제품은 3차원 3D 메탈 프레스 공법하고 약간 실루엣 디자인으로 무풍 성능을 이제 강화를 했어요. 에어컨 메탈 그 패널에 미세한 굴곡을 넣어가지고 표면에 볼륨감을 줬고 27만 개 무풍 마이크로 그 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냉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도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그런 장점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전기료 폭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에도 신경을 썼어요. 신제품은 열교환기 전열 면적을 2배 늘리고 더 커진 실외기 팬하고 고효율 모터를 적용해가지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냉방 효율이 10%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그 인공지능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은 에너지 사용량을 20%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선 그 상무라는 사람이 무풍 에어컨 갤러리 최고 등급 에너지 효율 모델 17평 기준으로 전기료는 전년 대비 약 7,000원 정도 절감된답니다. 7,000원 절감된다. 그 봄, 가을 난방 수요를 겨냥한 그 체온풍 기능도 특징인데 삼성은 3, 40도의 따뜻한 바람으로 쾌적함을 주는 체온풍 기능이 적용된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갤러리 라인업을 56.95제곱미터까지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 이날 함께 그 발표한 그 비스포크 큐브 그 에어 공기청정기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기능을 개선했는데 그 새로 도입된 그 맞춤 케어 필터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일반 모델 구매 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그 펫 탈취 강화 필터로 교체를 했어 해가지고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펫 뭐 반려동물이죠. 탈취 강화 모델은 그 기존 대비 더 촘촘한 그런 활성탄으로 해가지고 약 2배 빠르게 냄새 제거가 가능하대요. 스마트싱스 자동화 루틴을 설정하니까 외출 시 뭐 기상, 뭐 펫케어, 귀가 등 상황에 맞게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맞게 공기를 케어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올해 국내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시장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데 최 상무는 에어컨의 국내 수요는 한 200만에서 250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의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어서 공기청정기는 최근에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다 보니 소비자들의 그 청정한 공기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서 올해도 괜찮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평년 이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사실 분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악전고투 중인 우리 삼성전자 다음 달 노템은 그 사장 주재로 동남아 전략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동남아 주요국 법인장들이 말레이시아에 모여가지고 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데 이 동남아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 뭐 샤오미 이런 중국 업체 그 있죠. 그리고 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 이 공세가 아주 날로 거세져요. 그 현지 임직원이 이제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어떤 폴더블폰 판매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필승 전략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노 사장은
2월 둘째 주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했죠. 그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갤럭시 S23 그 공개 행사에서 참석을 해요. 그 유럽을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그런 강행군을 하게 되는데 지난달 삼성전자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회의가 올해는 영업과 마케팅의 큰 그림을 그리는 행사였다면은 동남아 그 전략회의는 지역시장 특성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현미경 전략을 마련한다. 현미경. 이번 전략회의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국가 법인장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동남아는 그 스마트폰 업체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꼽힌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주요 국가들,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보니까 하여튼 다른 신유국 대비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20, 30대 비중이 높아요. 보니까 거기 또 스마트폰 그 같은 IT 제품의 구매력이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 침체 속에서도요, 지난해 3분기에 $400 이상의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했을 때 동남아 시장 그 전체 점유율은 1위는 삼성이야. 2020년까지 중국 업체에 밀렸던 삼성이 이제 경쟁사 대비 공급망 전략에 상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지표를 보니까 안심할 수 없어.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삼성이 각각 29%, 39%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인데 동남아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오포가 23%네요. 1위를 지키고 있네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샤오미가 한 25%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삼성이 5위로 밀려났네요. 보니까 왜 그렇지? 13%로 5위예요. 하여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 리얼미 이런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 저가 공세가 거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애플이 아이폰 프로 시리즈 있죠. 이걸로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가지고 구매력 높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지난해 애플이 싱가포르, 태국에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를 출시한 것은 탄탄한 그런 고급폰 수요가 인플레이션에 의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성은 프리미엄 고객군을 늘리기 위해서 다음 달 1일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3을 앞세워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 나설 것 같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 폴더블 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갤럭시 Z 플립, 폴드, 해가지고 비스포크 버전도 이제 베트남에 출시합니다. 이 고가폰의 일부 기능을 넣은 갤럭시 A34, A54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의 공개 일정도 좀 앞당겨질 것 같아요. 좀 앞당겨져가지고 하여튼 동남아 잡아야 돼. 동남아를 잡아야지 삼성이 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과 LG가 지금 TV 경쟁이 지금 확실히 뭔가 이어지고 있어요. TV 경쟁. LG전자가 주름 잡던 그 628강 다이오드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양한 또 OLED TV 라인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하드웨어뿐 아니라 TV 컨텐츠 등 소프트웨어에서도 두 회사의 경쟁이 예고되는 것 같아요. TV 시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인데 하여튼 TV 시장 공략을 위해서 양 회사가 아주 막 기싸움이 치열해. 지금 보니까 아주 피 터집니다. 삼성은 최근에 그 OLED TV 55인치짜리하고 65인치짜리 그 전파 인증 적합성 평가 적합 등록을 마쳤는데 이 보통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가격 유통 조율을 남겨둔 출시 임박 제품으로 간주해요. 삼성은 1분기 내에 그 QD OLED TV를 출시할 거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달 초죠.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미국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서 QD OLED 77인치짜리 제품을 이제 처음 공개했어요. 이 제품은 삼성이 그간 선보인 OLED TV 라인업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삼성은 초대형 제품까지 내놓는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OLED TV에 이제 본격 뛰어드는 거고, 삼성은 2013년이죠. 13년이 2013년 그 처음으로 55인치짜리 그 TV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보면 또 OLED TV의 그 번인 현상이다. 번인. 이 번인이 뭐야? 이게 번지는 현상이죠. 화면을 오래 켜두니까 잔상이 막 남는 현상인데 이걸 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인전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발을 뺐어요. 그래서 작년에 55인치하고 65인치형 OLED TV로서의 그 시장이 약간 조심스럽게 복귀를 했는데
하여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분위기는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삼성이 이제 글로벌 TV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OLED TV 시장에 전면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은 비교적 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OLED TV를 앞세워서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실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옴디에 따르니까 올해 그 전 세계 TV 출연량은 전년보다 한 1.3%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그 중에 OLED TV 출연량은 9% 늘어나가지고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OLED TV 시장은 이미 LG가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LG가 LG전자는 그 2013년에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상용했고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옴디아 조사 결과 보니까 작년 상반기 출하량 기준 LG전자의 그 OLED TV 시장 점유율이 62%야. LG가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LG 역시 CES 2023에서 OLED 10년의 기술을 집약한 LG 그 시그니처 OLED M을 공개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그 크기죠. 무려 97인치야, 97인치. LG는 이 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1위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1위 자리를 지키려는 LG하고 시장 확대를 노리는 삼성전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두 업체가 그 벌어지는 TV 전쟁은 하드웨어를 넘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전선이 넓어집니다. 그 두 회사 모두 TV 컨텐츠 강화에 힘을 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삼성은 그 삼성 TV 플러스하고 게이밍 허브 등을 주력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는데 삼성 TV 플러스는 영화나 뭐 드라마, 예능, 스포츠 이렇게 컨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타이장 기반의 스마트 TV를 인터넷에 연결해 이용 가능하고 삼성은 무료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올해는 파트너 협업을 확대해서 제공하는 VOD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이고 게이밍 허브는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연동 서비스인데 이 콘솔 게임기 등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삼성은 올해 게이밍 허브에서 2,500개 이상의 스트리밍 게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상윤 그 삼성전자 그 영상 디스플레이 북미 서비스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 참 이름도 길다. 직책이 기네요. 하여튼 그 부사장이 TV는 최소 7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판매하면은 신규 매출을 낼 기회가 적은 편이라서 TV를 단순히 많이 판매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TV에 얹어가지고 서비스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LG전자는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그 운영체제인 웹 OS를 앞세가지고 컨텐츠 서비스를 고도하는데 LG전자는 광고 기반의 무료 방송 서비스인 LG 채널을 비롯해가지고 LG 피트니스, LG 아트랩 등 다양한 자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파라마운트하고 협력 방침을 발표했는데 파라마운트의 그 프리미엄 컨텐츠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에 광고를 함께 제공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봅니다. LG전자는 올해 출시되는 LG 스마트폰 TV 신제품의 전원을 켤 때 방송 화면이 아니라 웹 OS 홈 화면을 먼저 노출시키기도 하는데 거기서 OTT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홈 화면에 띄워가지고 그 웹 OS하고 앱 이용을 늘리겠다는 전략 같아요. LG는 그 웹 OS를 다른 TV 제조사에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 LG전자 사장이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전환을 하는 것은 TV 사업이다. TV 플랫폼 광고 컨텐츠에 굉장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소비자들이 더 크고 더 화질이 좋은 TV를 찾는 것에 집중했는데 요즘은 고품질은 기본이고 TV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는 이용자가 늘었어요. 이 같은 수요를 공략하면서 하드웨어 판매 외에 광고 수익, 앱 탑재 수료 등 지속적인 매출 창출을 위해서 TV 제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뭔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로봇 관련 그 분야가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평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산업용 기반 생산에 그치던 로봇 관련 투자가 요즘은 의료, 뭐 식품, 음료 이런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돼 가지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혁신 성장이란 제목의 보고서 보니까 혁신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로봇 분야를 2023년을 빛낼 투자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업체들이 로봇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주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로보틱스 분야를 5대 그 신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현대차가 지난 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원에 인수했죠.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하고 서비스형 로봇 등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고, LG는 SG 로보틱스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서비스형 로봇 업체를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로봇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도 역시 가전사업부 산하의 그 신설한 그 태스크포스 TF를 전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제3차 그 배정 유상증지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 590억 정도 지분 투자해요. 일단은 노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는 산업 전반의 그 가치 사슬 변화를 이야기하는 주요 이유인데, 기업 및 정부의 그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야, 필수. 그래서 향후 5년, 10년 뒤 로봇은 시장 내 그 AI, 5G 등 관련 기술과 그 발달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2차 전지, 자율주행 등 그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업체들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원에서 그래요.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공공 민간 투자 확대가 로봇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국 실적 성장 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지원과 고객사 확대, 설비 투자 그 증가라는 성장 모멘텀이 형성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로봇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로봇. 삼성도 로봇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590억을 쏟아부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